4장의 10번째 주제, 무조건적 자유와 행복을 얻는 법, 몸 건강에 대하여를 요약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것을 부자유 혹은 불행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불편하지만 그럴 때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좋은 점을 찾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훈련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몸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습관을 발견하여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의 결과이고, 아프다는 것은 더 이상 잘못을 계속하면 곤란하다는 신호일 수 있고, 그 신호에 따라 몸을 고치면 더 이상 안 아플 수 있습니다. 셋째는 휴식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무아를 깨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삶의 유한성, 즉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아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플 때도 6가지 방법으로 좋은 점을 누릴 수 있고, 건강할 때 또 건강하게 활동하면 몸의 건강과 관련한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됩니다. 네,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네, 앞에서도 건강이나 고통, 몸의 고통 이런 거 다루긴 했는데, 이제 여기 또 이제 다루게 되어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이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을 얻는 네. 첫 번째 영역으로 몸이 아프면 불편하지만 괴롭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프면 싫고 이제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데 괴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상당한 지혜랑 어떤 실천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좀 아픈 거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일상에서 보면은 뭐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뭐 덜 아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또는 뭐 정신 승리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박사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전문가한테 몸을 내가 맡기는 거 싫어하셔서 유튜브로 자가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과도 이제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명상할 때 그 암 환자분들이 지금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명상하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괴롭지 않다라는 거, 그거를 전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몸이 아파도 괴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몸이 아프면 힘들다. 네. 이런 프레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몸 아프면 힘들다. 네. 안 힘든 사람 이상하다. 이래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명상이나 또 어떤 관찰, 이런 걸 있는 그대로 하는 관찰을 통해 보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몸이 아플 때가 어째 보면은 정확하게 보면은 그 시간이 우리를 잘 아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명상의 시간이나 의미 있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몸이 아프다는 것은 아플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난 일은 잘못된 건 나는 없다고 봐요. 그냥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걸 잘 보는 훈련을 하면은 그 속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아플 때는 안 아픈 대로 자유롭게 활동도 하고 또 인생을 즐기기도 하고 그래 살면 돼요. 근데 이제 몸이 아플 때는 그 몸 아프는 현상을 잘 관찰하면서 굉장한 지혜와 잘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어째 보면 몸이 아플 때는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뭐 수련할 수 있고 명상할 수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래 여행을 하면서 즐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명상 집중 수련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참 편안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몸이 아플 때 그걸 있는 그대로 보면은 거기서 일어난 현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현상을 이래 잘 보면 몸이 어떤 건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몸이 어떤 건지를 잘 알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몸이 어떤 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거기서 굉장한 지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막 불안해하고 안정을 잃고 허둥지둥 안 하는데 정말로 있는 그대로 내가 보자 고 하는 마음이 돼서 그런 식으로 몸 아픈 걸 보면 몸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고 그 자체가 또 우리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시간이란 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말로 진정한 명상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몸을 이래 잘 보면은 몸은 우리 말을 듣질 않아요. 그렇죠. 듣질 않고 어떤 인과의 법칙상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보면 몸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무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 몸을 그렇게 깊이 있게 있는 그대로 관찰하게 되면 다른 현상도 깊이 있게 보게 돼요. 그럼 우리 정신도 깊이 있게 보면 정신도 어떤 조건에 따라 물론 고정된 조건은 아니에요. 그 순간의 인과의 법칙에 따라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 내 마음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정신도 무한한 걸 알아요. 그럼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루는 우리 존재가 또 무한한 걸 깨칠 수 있고 그걸 깨치면은 우리를 이제 이 윤회하게 하는 족쇄가 10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기본이 유신견이에요. 유신견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우리는 이제 아픈 걸 좀 싫어해요, 사실은. 싫어하고 뭐 잘못됐다. 왜 이래 이거 아주 안 좋은 거다. 없애야 되는 거다 하는데 그 아픈 것도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아픈 거를 이래 있는 그대로 우리는 우리 걸 자꾸 뭐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붙인다는 이거예요. 와, 내 왜 아프지? 이것도 자기가 붙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질 못하고. 이거 언제 났나? 이것도 붙이는 거예요. 또 누구 때문에 이렇다. 이것도 붙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이래 보면 몸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그때 그 과정에서 많은 노하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 또 여러 가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못 생각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잘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몸이 안 아프면 안 아픈 대로 의미가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또 아프면은 정말로 우리가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를 정말 그 어떤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게 대해서 몸 아플 때 마음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때 적절하게 하는 게 되면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그 정말로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풀잖아요. 시험 문제 보면 쉬운 문제 풀 때는 뭐 그냥 별로 실력이 안 늘잖아요. 어려운 문제 풀 때 실력이 많이 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몸이 아플 때 그 현상을 정확하게 잘 보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수준 또 어떤 괴로움을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안 아픈 대로 뭐 즐겁게 살면 돼요. 아프면 또 아픈 데서 보물을 캐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잘 캐면 나는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안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문화가 아프면 안 좋다. 뭐 이래 돈이 없으면 안 좋다. 뭐 이러면 안 좋다. 뭐 이런 그 딱 고정관념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그게 그냥 당연한 걸 알아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풀 때처럼 우리 실력이 많이 늘 수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또 그런 거를 아플 때 이래
대처하는 걸 보고 또 주위 사람들은 또 지켜봐요. 보통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막 짜증을 내요. 그럼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제 다 이상한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모드로. 네. 근데 아파도 그걸 되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우리의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생각을 전환한다면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나도 이제 다른 사람처럼 그래 살았죠. 몸이 아프면 안 좋다. 살았는데 이제 초기 불교를 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뭐 아파서 힘든 건 없더라고. 부처님도 허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뭐 이래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물론 허리가 아프니까 사리불에게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프다 설법을 해라. 그래 하시긴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힘든 거나 불행이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건에서도 그것이 우리가 제약을 받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구나. 이제 하는 데서부터 이제 무조건적인 자유 행복 이런 걸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추가 질문.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플 때 뭐 나 자신도 좀 알게 되고 관계도 좀 알게 되고 그렇죠. 평상시에 어떤 모습이었던가가 아플 때 더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수행을 하게 되면 물질과 정신의 본질도 알게 되는 좋은 기회인데 보물을 캘 수 있는 기회긴 한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6가지 방법 중에 그래도 노력을 하면 어떻게 좀 되는데 그 삶이 유한하다는 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래도 힘든 것 같거든요. 뭐냐면 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하나 쥐고 있는 게 내 병이 낫나 안 낫나, 사나 안 사나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죽음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행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래 건강하게 있는 순간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져요. 몸과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져요. 근데 이제 인간계에서 사라지는 동안은 우리 눈으로 보면 있잖아요. 자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데, 요게 이제 마지막에 인간의 마지막 몸과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탁 되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계속 살고 죽고 하고, 그 다음에 아라한이 아닌다면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면 몸이 아프고 이제 죽을 날을 받아 놓는다. 그럼 그날까지 정말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죠. 그때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다음 생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런 세속적인 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지금 현재 내가 다음 생을 좋게 출발할 수 있는 아무런 부담도 없이 거기에 몰두할 수 있고, 그때는 짧은 뭐 몇 분이라도, 또 짧은 뭐 1시간이라도 그때 깨달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그런 준비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굳이 그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이 딱 정해지면 주위 사람들이 뭐 기대하겠어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오로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 되고, 이때는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다른 때 집중 수행 뭐 한 달 하는 것보다 1시간이 더 속도가 날 수 있고, 정말 어떤 인간의 우리 존재가 어떤 건지 군더더기는 다 빼고 정말 본질을 보면서 깊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좋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어보니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기회네요. 사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수행을 집중해서 할 수 있고,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좀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요즘에 이제 통증학과도 많이 생기고 통증 마취 뭐 이렇게 해갖고 또 생기기도 하고, 통증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박사과정이나 이렇게 할 때 보면
통증 환자분들한테 병원에 나가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마음챙김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통증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이제 그 대처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통증이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거든요. 그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통증을 관심도 많이 이제 모아주고 있는데 불교 정신 치료에서는 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통증에 대해서. 그 이제 통증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증도 고정관념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게 뼈가 부러지면 아프다. 네. 또 모기한테 물리면 엄청 가렵다. 그쵸. 뭐 이런 거. 모기.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통증도 정확하게 보잖아요. 명상이나 관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면 거기에도 많은 작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내가 이래 보면 보통 사람들은 통증을 느낄 때 그냥 통증이라는 먹구름에 덮여 쌓인 상태로 나는 봐요. 그때 이제 불교 정신 치료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통증을. 볼 수 있으면 거기서 뭔가 변화를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주면 보통 사람과 똑같이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다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나도 이제 이런 걸 잘 몰랐죠. 모르다가 이제 2003년에 내가 미얀마를 가서 위파사나가 아니라 그 사티 수행을 했어요. 몸과 마음을 순간순간 관찰하는. 그때가 이제 여름철이었어요. 여름철인데 그렇다 보니까 모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모기가 미얀마에. 예, 모기가 많아가지고 걸어가도 물어요. 또 앉아있어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당 내에는 그 재밌는 게 모기장이 이래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해요. 뭐 그 안에 안 들어가서 한 사람도 있긴 한데 보통 그 안에 들어가서 해요. 근데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한 달이지만 단기 출가를 해서 비구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구 옷을 입고 있고, 이제 누구랑 이야기하고 앉아 있다든지 또는 가만히 걸어가는데도 모기가 무니까. 그때 우선은 거기서는 어떤 현상이 있든 간에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을 하는 입장이고, 또 스님 옷도 입었으니까 이게 막 쫓고 이러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모기가 이 팔에 앉아서 이제 피를 다 빨고 날아갈 때까지 그걸 관찰하게 됐어요. 그때 관찰하고 내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냐면 요 있는 그대로 모기가 탁 앉아요. 어떤 데는 아주 탁 앉는 것도 느껴져요. 그러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빨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니까 옛날에 그냥 모기 물렸을 때 가렵다 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에 모기가 물면 가렵다가 한 이 정도 같으면 이번에 관찰해 보니까 이 정도 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확 줄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이 메커니즘이 뭘까 기전이 이제 그걸 이제 그 본 거죠. 뭐 생각이라기보다 그걸 보니까 한 대략 3가지가 작용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모기가 물면 감정적인 반응을 했어요. 감정적인. 근데 지금 딱 관찰하는 데는 감정은 빠졌잖아요. 빠지니까 감정이 정폭시켰던 부분, 이것이 주니까 좀 줄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게 내 나름대로는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는 모기가 탁 앉아서 날아갈 때까지를 딱 보잖아요. 딱 보니까 전체 과정을 쫙 그걸 계속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앉으면 요런 과정이 일어나겠구나. 날아갈 때까지. 그래 되니까 뭔가 좀 가려워도 그거에 대해서 전체를 좀 담담하게 보는, 앞에 뭐 감정이 줄은 거하고 또 연관이 있을 거예요. 미얀마 모기는 물면요 가려울 때는 무지하게 가려워요. 근데 뒤가 없어요. 깨끗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기가 더 힘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우리 모기는 좀 가렵다가 또 뒤에도 가렵고 계속 그래요. 어쨌든, 그 전 과정을 보니까, 어떤 처음에 했을 때도, 요런 과정을 거친다니까 좀 담담해져요. 아주 가려울 때도, 또 이건 사라진다 하고, 그것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이제 제일 결정적인 이유예요. 뭐냐면, 세 번째가 이래 딱 보잖아요. 딱 보면은 가려울 때도 가려운 부분이 가려운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냥 가렵다 하는
그 부분에도 가렵고 안 가렵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안 가려운 부분이 순간적으로 느껴질 때는 전체가 안 가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가려운 게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예요. 세 가지가 이게 작용을 해서 확 줄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이제 그때 내가 딱 든 생각이 이거예요. 의사니까 내가 한국 가면 통증 의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다. 이 명상이 통증의特효약이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미얀마에서 한 달 수행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중국계 호주 사람이 내한테 책을 선물했어요. 그 책이 뭐 저기 꽂혀 있는데 그분이 딱 내보고 그러더라고. 이 수행 통증에 효과 좋은 거 아시죠? 딱 그러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모기가 이거는 가려움이잖아요. 뭐 통증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한 종류일 수도. 이제 정말로 이제 통증을 내가 관찰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게 째잖아요. 또 이 눈에 안과 가서 째기도 하고 뭐 레이저 치료를 받기도 하고 치과 가서 뭐 하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해보니까 똑같이 효과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관찰하니까 이 통증이 확 줄더라고. 줄고 이제 거기에 병원이니까 하나가 더 붙이지죠. 의사가 시술을 하니까 경험이 많은 의사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통증은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믿으니까 거기도 그것도 좀 플러스 또 시켜요. 통증이 줄어드는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 통증, 신체적인 통증은 불가피하지만 많이 줄일 수 있구나. 그러고 나는 그때부터는 이제 통증에 대해서는 아예 별로 신경 안 써요. 지금도 모기가 앵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있으면은 그냥 알아서 물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또 어디 뭐 찢어지고 뭐 이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과를 갔어요. 그때 피부과를 갔는데 피부과에서 뭘 일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약간 놀래더라고. 보통은 사람들이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옛날에 한 20년쯤 됐네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명상과 자기 치유 8주 프로그램 할 때 그때 이제 그 8주짜리인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이 그분도 뭐 대학 교수 생활을 했던 분인데 저희는 치과 가는 게 죽기보다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8주 하시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8주 프로그램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는 내보고 그러더라고. 치과 가는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냥 우리 그 어린애들 보면 주사 맞을 때 막 울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잘 보면 주사 맞는 거기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내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덮어서는 거죠. 아플 거다 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증을 좀 정확하게 보면 또 통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통증이 없으면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부러지고 뭐 회복 불가능으로 가겠죠. 통증이란 우리 몸이 더 이상 나한테 이런 거 주지 마라 하고 나 좀 회복하게. 우리 몸은 언제나 치유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요. 이 치유하는데 좀 기다려달라 하는 신호가 통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통증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몸이 이제 아플 때 그에 대해서 그런 이제 어째 보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아프면 이 심리적으로 반응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반응을 하는 훈련을 하면 그게 훨씬 나아진다는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모기 얘기가 너무너무 생생하고 재밌는데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통증 역치가 좀 높은 편이어서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못 느끼는 편인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들으면서 모기가 문다고 했을 때는 그 외부에 있는 생명체가 나를 이렇게 뭔가 좀 공격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이래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기가 암놈 같으면 새끼를 뭐 이래 하기 위해서 물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순놈은 뭐 필요해서 물 거예요.
그놈들로서는 당연한 거죠. 네.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모기를 잡는다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자연에 네. 엄청난 그 단백질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엄청난 그 시스템이에요. 네. 기계로 치면 뭐 엄청난 돈이든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려움 때문에 그걸 팍 파괴한다는 거는 네.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 그렇죠. 생각을 바꾸면. 아.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저울에 달아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기가 가까이 올 때, 물면 가려운데, 내 일어나서 저거 잡아야지. 막 그런 데 쓰는 에너지하고, 내가 그냥 모기한테 물리면서 좀 이래 그 가려운 걸 좀 겪는 거하고, 어느 게 나한테 이익인가를 봐야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익을 택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이게 훨씬 손해예요. 네. 그냥 좀 가렵고, 네. 좀 지나고 가는 게 이게 훨씬 이익이에요. 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코로나 때도 보면 그 안 걸리려고 네. 막 아무도 안 만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나는 그걸 한번 달아본 거예요. 코로나 걸렸을 때 그 좀 힘든 거 하고 그걸 안 걸리려고 온갖 노력을 또 안 걸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하는 거하고 내한테 뭐가 이익이냐 손해냐를 볼 때 이익되는 걸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이래 보면 뭐가 우리한테 진정으로 이익이 되나. 네. 내가 이제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손해보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 네. 사람 손해보는 걸 계속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손해보는 걸 좀 멈추고 이익되게 하는 작업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예. 지금 이제 벌써 목이 돌아다니는데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내가 이제 그 수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럼 뭐 수행에서 뭐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모기에서 해방됐습니다. 그게 나한테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예. 물론 내가 무상고 모아도 뭐 다 네. 체득하고 그랬죠. 근데 모기로부터 해방됐다는 건 난 그게 제일 큰 성과였어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무상고 무아 해방됐다 그러지만 목이 해방 못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예. 그래서 아플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에 이득을 이제 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 중대 질병일 때는 좀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고칠 수 있나 없나를 좀 알기 위해서 원인을 이제 파악하고 또 이 원인의 어떤 치료법이 좋은가 막 열심히 찾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천재적인 진단의학 전문 의사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병의 원인을 파악해서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는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감별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 그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병의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이 감별이나 진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못 고쳐도 원인을 알면 사람들이 좀 수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불교 정신 치료에서 이런 감별이나 병의 원인을 아는 것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보고 또 도울 수 있는지 좀 말씀해 그러니까 주세요. 이제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체적인 병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의 상태도 그렇고 뭐든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는 게 불교 정신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때 이제 내가 항상 쓰지만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뭔가 일어날 때는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어 일어난데 이거다 하면서 이거 원인 아닌 거를 하면은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안 바뀌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불교 정신치료는 정확하게 모든 것은 일어날 만한 어떤 인과의 법칙상 일어나고 거기서 뭔가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해서 뭐 변화를 주는 게 불교 정신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정신치료는 정신적인 문제지만 우리를 찾아온 사람이 사업 실패해가지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사업을 제대로 보고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치료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체적인 병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잘 찾는데 그 하우스라는 건 난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우리 같은 건물에 있는 그 선생님이 그걸 열심히 보고 나한테 그래요?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하우스라는 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난 지금 이제 하우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형사 콜롬보가 생각나요. 옛날에 그 형사 콜롬보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 사람도 뭘 이래 다른 사람 같으면 놓칠 수 있는 데서 뭔가 단서를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렇듯이 이제 하우스도 뭐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데 사실은 이제 하우스 그 주인공이 나는 모르지만 뭐 다른 사람 병을 잘 진단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맞아요.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자기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래서 나는 이래 생각해요. 일단은 병이 생겼을 때 그거를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일단은 있을 수 있는 게 일어났다. 이거를 나쁜 것보다는 있을 수 있는 게 일어났다는 생각에서도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요것을 이제 원인이나 이 원인을 잘 찾아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면 나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일단은 이제 싫어하는 마음은 없어야 돼요. 일어날 수 있는 게 일어났다. 여기서 내가 뭔가 원인을 찾아서 벗어나고 여기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있던 사물을 현상을 심도 있게 그 면밀하게 보는 그 능력을 키운다. 키우면은 이것이 내 사업이나 내 정신이나 인간관계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일단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신체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딱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심리적인 게 영향을 안 주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지러워요. 이 신체적인 문제로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막 이러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찾아가는 경우에는 남 문제 같은 뭐 그런 건 없겠죠. 자기한테 생긴 신체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갈 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마음이 딱 안정돼야 돼요. 마음이 딱 안정되면서 마음이 심리적인 게 그 신체에 영향을 안 주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향을 주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복잡해져요. 신체적인 문제만 딱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심리적인 영향을 배제해야 돼요. 배제하는 거는 그냥 동요 없이 마치 남의 상태를 보듯이 자기가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선 제일 중요해요. 이제 그 다음은 이 신체적인 현상을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볼 때 확실한 거는 확실하게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내 팔이 아프다, 내 허리가 아프다, 내 다리가 아프다. 그 아픈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것만 딱 있게 해야 돼요. 거기에 자기 걸 좀 붙이면 안 돼요. 붙인다는 건 어제 많이 걸어서 아픈 모양이다. 그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현상만 딱 있게 해야 돼요. 현상만 딱 있게 하면서 그렇지만 현상만 딱 있지만 뭐 내가 볼 때 요래서 좀 이런 모양이 있다 해서 실험을 할 수는 있잖아요. 약간 실험할 수 있잖아요. 좀 안 걸어본다든지 또 내지는 요래서 이런 것 같은 뭘 안 해본다든지 그거를 하는 거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건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 했을 때 그 결과를 또 잘 봐야 돼요. 그 결과를 잘 보고 거기서 아무 변화가 없다면 이건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화 있으면 요것이 문제가 돼서 요런 게 온 거예요. 근데 나쁘게 오면은 하여튼 그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요거를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너무 의사를 믿어서가 안 돼요. 우선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면서 자기가 자기 의사가 돼야 돼요. 왜냐면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충분하게 관찰하면서 의사를 또 활용해야 돼요. 그럼 의사라면 해도 거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근데 자기와 같은 몸을 똑같은 몸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비슷한 몸은 많이 봤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아가는 건 필요해요. 찾아가서 이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뭐 약을 먹든지 뭐 물리치료를 받든지 뭘 해요. 해보고 난 뒤에 또 그것이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잘 봐야 돼요. 전문가라고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내 경험상 이래 보면 우리나라 의료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세부 전문 과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에 따라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실제로 안 보기 때문에 또 세부 전공의 영향도 받고 안 보기 때문에 그걸 감안 좀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딱 보고 하는 의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처방했을 때도 그거를 보고 그것이 내 몸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인지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원인을 찾긴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면 나중에 원인이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뭐 이상한 오동작을 안 네.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정확한 거에 따라서 또 검증된 의사의 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예. 그래서 나는 내 기본적으로는 나도 뭐 정신과 의사지만 다른 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 봤을 때 그래도 나를 제일 잘하는 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외부 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외부 의사가 말하는 게 약간 캐션 마크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땐 또 다른 의사를 좀 봐야 돼요. 이 사람을 뭐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봐야 돼요. 네. 보고 또 한 거를 자기가 관찰하고 그러면서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엔 더 나아지는 계기로 이래 삼는 작업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쉽지 않아요. 원인을 잘 밝혀내는 거.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예. 저희가 어떻게 헛다리를 짚는가를 이제 생각하게 그렇죠. 되는데 예. 보통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예. 그 다음에 의사한테 가면 알아서 해주시오 그거 맡기고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래도 실험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그렇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참 어긋나서 헛다리를 짚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내 경우는 내가 이제 야. 안과 같으면 내 눈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안과를 찾아갔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바이러스성이 안 그게요. 갔는데 박테리아성이다. 그러면 바이러스성 아닙니까? 뭐 아니라고 이러면 그때 내가 다른 의사를 또 찾아가요. 또 믿을 만한. 그럼 그 사람이 바이러스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우리를 잘 오랫동안 정확하게 관찰하면 이제 그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충분히 되면 그 정신에도 또 이래 적용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인간관계 또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뭘 볼 때 정확하게 보는 훈련이 될 수 있어요. 네. 예. 오늘 저는 엄청 많이 도움이 됐는데 예. 다른 분들한테도 예. 이게 실생활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왜 맨날 항상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완전하지 네, 않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모른다는 게 예. 중요해요. 딱 잘 있는 거 확실히 관찰하다 보면 그게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